지하철 4호선 명동역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여인을 봤습니다. 남루한 옷에 헝클어진 머리,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15년 전 이혼한 전처 김은주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친정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천만 원 빚을 갚느라 5년을 일했고 어머니 돌아가신 뒤 본인도 폐결핵에 걸려 거리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주 가방 안에는 우리 딸 지연이 사진이 15년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민, 올해 54세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중소기업 생산관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200명 규모 회사이고 월급은 세전 480만 원입니다. 회사 다닌 지 28년째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박지연, 올해 20세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키는 165cm, 밝고 활발한 성격입니다. 제 자랑이자 삶의 이유입니다. 지연이는 혼자 키웠습니다. 15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가 5세 때였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지연이는 할머니 도움으로 키웠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70세까지 지연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75세로 요양원에 계시고 지연이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15년 전 이혼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전처 이름은 김은주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으니까 지금 52세일 겁니다. 결혼은 1995년에 했습니다. 제가 29세, 은주가 27세 때였습니다. 연애 2년 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반 5년은 괜찮았습니다. 은주는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요리도 잘했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은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은주가 20세 때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뒤로 은주 어머니 혼자 은주와 남동생을 키웠습니다. 은주 남동생은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은주 남동생이 사업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은주가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처음이니까 도와주자고요. 저는 승낙했습니다. 처남이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처남 사업이 망했습니다. 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처남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지연이를 낳았습니다. 200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딸이 태어나서 행복했습니다. 은주도 좋은 엄마였습니다. 지연이를 잘 돌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은주가 매달 친정에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30만 원씩이었습니다. 그러다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연이 돌 지나고 나서는 70만 원씩 보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보내냐고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생활비 보태드려야 한다고요. 장모님이 일을 못하시니까 은주가 도와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희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제 월급이 당시 28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월세 8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식비 5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지연이 분유값 30만 원, 각종 공과금 20만 원을 빼면 55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친정에 70만 원씩 보내면 우리는 적자였습니다. 매달 15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제 적금을 깨서 메꿔야 했습니다. 저는 은주한테 말했습니다. 친정에 보내는 돈 줄여달라고요. 50만 원만 보내자고요.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이가 3세가 됐습니다. 그동안 제 적금 1,800만 원을 다 깼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라고요. 우리 살림이 거덜난다고요. 은주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계속 보냈습니다.
몰래 보냈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친정에 보냈습니다. 저는 그걸 통장 정리하다가 알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은주한테 따졌습니다. 왜 몰래 보내냐고, 이건 사기 아니냐고요. 은주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이 먼저 아닙니까? 지연이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하는데 친정에 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2010년 2월 저는 은주한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5세 때였습니다. 은주는 울면서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깨졌습니다.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협의 끝에 이혼했습니다. 2010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은주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연이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양육권을 넘겼습니다. 이혼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은주는 양육비를 매달 5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첫 달만 50만 원 받았습니다. 2개월째부터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보냈더니 답장 없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은주 전화번호가 해지됐습니다.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육비 받으려고 소송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지연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잘 자랐습니다. 할머니 도움으로 밝고 건강하게 컸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은주 생각은 가끔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으니까요. 지연이한테도 엄마 이야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지연이도 엄마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5년 만에 은주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노숙자처럼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2025년 11월입니다. 지연이는 20세 대학생이 됐고 저는 54세 중년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반쯤 섞였고 허리도 가끔 아픕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월말 재고 실사 준비 때문에 저녁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보통은 저녁 6시 30분에 퇴근하는데 그날은 특별히 늦었습니다. 오후 10시 15분 회사를 나왔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집은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2호선 타고 신도림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해서 가야 합니다. 보통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지하철 안은 한산했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어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뉴스를 읽었습니다. 피곤해서 눈이 감겼습니다. 신도림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했습니다. 오후 10시 42분이었습니다. 1호선은 2호선보다 더 한산했습니다. 저는 또 앉아서 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하철이 명동역에 멈췄습니다. 오후 10시 58분이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신호 대기로 3분간 정차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3분쯤 지났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신호 고장으로 5분 더 정차한다고 했습니다. 승객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었습니다. 할 수 없이 스마트폰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12%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명동역 승강장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 11시가 넘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승강장 끝쪽 벤치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늦은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자는 사람 가끔 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해진 청바지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짐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큰 비닐봉지 2개였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명동역에서 노숙자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 보는데 말입니다. 그때 지하철이 출발했습니다. 오후 11시 6분이었습니다. 8분간 정차했던 겁니다.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서 눈을 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11월 중순인데 밤에 지하철역에서 자면 춥지 않을까요? 게다가 여자인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요? 다음 역은 회원역이었습니다. 오후 11시 8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모르는 사람인데 왜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내렸습니다. 오후 11시 9분이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내린 겁니다. 다시 명동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대편 지하철을 탔습니다. 1분 만에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1시 11분이었습니다. 명동역 승강장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벤치가 보였습니다. 여자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15m, 10m, 5m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여자 얼굴을 봤습니다. 옆으로 누워 있어서 얼굴이 반쯤 보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는 반쯤 백발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m쯤 떨어진 곳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여자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겠지요. 하지만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코도 비슷했습니다. 입술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1m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호흡이 멎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15년 전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은주였습니다. 15년 전 이혼한 제 전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지하철역에서 자고 있습니까? 15년 동안 어떻게 산 겁니까? 은주를 깨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때는 부부였고 지연이 엄마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은주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은주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은주 씨, 일어나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가 움찔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3초쯤 지났습니다. 은주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 알아본 겁니다. 은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짐을 황급히 챙겼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은주 팔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저예요, 철민이요.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철민 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저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은주 씨,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 있어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은주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이야기 좀 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은주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무원도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영무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이야기 좀 하려고요. 괜찮습니다.
영무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 씨, 여기서는 이야기 못해요. 다른 데 가요. 밥이라도 사줄게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주 짐을 들었습니다. 은주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일단 여기서 나가요. 은주는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를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명동역을 나왔습니다. 밤 11시 23분이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24시간 편의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식당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찜질방이라도 가야 할까요? 은주를 씻기고 밥을 먹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근처 찜질방을 검색했습니다. 배터리가 7% 남았습니다. 명동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24시간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은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걸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는데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10분 뒤 우리는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 35분이었습니다. 입장료를 냈습니다. 1인당 12,000원이었습니다. 총 24,000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은주한테 먼저 씻으라고 했습니다. 은주는 주저했지만 결국 여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탕에서 씻었습니다. 30분 걸렸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은주를 기다렸습니다. 40분쯤 지나서 은주가 나왔습니다. 찜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아서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야위었습니다. 우리는 식당 코너로 갔습니다. 메뉴를 봤습니다. 은주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문했습니다. 김치찌개 2인분과 공기밥 2개, 계란찜 1개를 시켰습니다. 총 18,000원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은주는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을 은주 앞에 밀었습니다. 드세요. 이야기는 먹고 해요. 은주는 망설이다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은주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씹으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주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도 반쯤 먹었습니다. 계란찜도 조금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 씨, 무슨 일 있었어요? 15년 동안 어떻게 지낸 거예요? 왜 지하철역에서 자고 있었어요? 은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찜질복 소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준비되면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2시 17분이었습니다. 벌써 자정이 넘었습니다. 5분쯤 지났습니다. 은주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 씨,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연락 안 해서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주 씨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은주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이혼하고 1년 뒤에 암 진단 받으셨어요. 암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암이었어요? 위암이었어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3기였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셨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 8천만 원쯤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8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어떻게 마련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하루 17시간씩이요. 한 달에 250만 원 벌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렸어요. 3천만 원 빌렸어요. 이자가 연 34%였어요. 한 달에 85만 원씩 이자 냈어요.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월급 250만 원에서 이자 85만 원 빼면 165만 원 남습니다. 거기서 은주 생활비 빼면 병원비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비는 어떻게 했어요? 최소한으로 썼어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쪽방에서 살았어요. 3평 남짓한 방이었어요. 화장실은 공용이었고요. 식비는 한 달에 15만 원 썼어요. 하루에 5천 원씩이요. 편의점 도시락 반값 할인된 거 사 먹었어요. 그럼 한 달에 115만 원 정도 남았겠네요. 제가 계산했습니다. 병원비는 한 달에 얼마였어요? 평균 300만 원이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항암제가 비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15만 원 가지고 300만 원 병원비를 어떻게 댔습니까? 추가로 더 빌렸어요.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빌렸어요. 결국 빚이 5천만 원이 됐어요. 이자만 한 달에 140만 원이었어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머님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20년 8월 3일이었어요. 항암치료 5년 하시고 결국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주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로의 의미였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찜질방 식당 직원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은주가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 치렀어요. 장례비가 900만 원 나왔어요. 또 빌렸어요. 그때 빚이 총 6천만 원이 됐어요. 그 뒤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소리가 심했습니다. 30초쯤 기침하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팠어요. 폐결핵 진단 받았어요. 일을 못하게 됐어요. 치료는 받았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6개월 받았어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약 받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완치 판정받기 전에 일 시작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 했어요? 청소 일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건물 청소했어요. 한 달에 18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힘들었어요. 결핵이 완치 안 됐는데 무리하니까요. 얼마나 일했어요? 3년 일했어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요. 빚 이자 갚고 월세 내고 밥 먹고 하니까 돈이 안 남았어요. 원금은 1원도 못 갚았어요. 그럼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일 못해요.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8개월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요. 결핵이 재발했어요. 기침이 심해지고 체중이 10kg 빠졌어요. 병원 가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요. 제가 병원비 낼게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철민 씨 돈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혼했어도 한때는 부부였잖아요. 지연이 엄마고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은주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몸이 얼마나 안 좋으면 그랬겠어요.
병원 가야 해요. 은주는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월세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살아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집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집 없는 지 얼마나 됐어요? 2개월요. 은주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월세 3개월 밀려서 쫓겨났어요. 7월 말에요. 그 뒤로 고시원 갔다가 찜질방 갔다가 지금은 지하철역에서 자고 있어요. 은주 씨.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러다 죽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주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병원 가요. 제가 같이 가줄게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제발요. 은주 씨를 이렇게 둘 수 없어요. 치료받아야 해요. 빚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건강부터 회복해야죠. 은주가 망설였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잘 지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가 지연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잘 지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에요. 경영학과 다니고 있어요. 성적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건강해요. 은주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제가 못 키워줘서 미안했는데 잘 컸다니 다행이에요. 저는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는 지연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지연이가 은주 씨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지연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된 거 지연이가 알면 안 돼요. 왜요? 엄마잖아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지연이한테 엄마가 아니에요. 15년 동안 버린 엄마예요. 지연이가 절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두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걸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8분이었습니다. 벌써 1시가 넘었습니다. 은주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요. 제가 말했습니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가요. 제가 회사 반차 내고 같이 갈게요. 은주는 거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발요, 은주 씨. 은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철민 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찜질방 수면실로 갔습니다. 새벽 1시 20분이었습니다. 수면실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은주와 저는 구석자리에 누웠습니다. 은주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피곤했나 봅니다. 잠든 은주 얼굴을 봤습니다. 15년 전보다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반쯤 백발이었습니다. 52세인데 70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은주가 15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은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났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힘들면 저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잖아요. 15년 동안 혼자 버티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수면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은주를 봤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기침 소리도 났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로비로 나가서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오전 7시였습니다. 부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전 반차 사용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부장님이 10분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주를 깨웠습니다. 오전 7시 20분이었습니다. 은주 씨, 일어나세요. 병원 가야 해요. 은주가 눈을 떴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찜질방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여기서 잤어요. 이제 병원 가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은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주는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은주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걷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오전 7시 40분이었습니다. 거리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5분 만에 택시가 왔습니다. 명동성 모병원으로 가주세요. 제가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비는 5,800원이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간호사가 은주를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뒤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자고 하십니다. 저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40대 중반 여자였습니다. 명찰에 호흡기내과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십니까? 전처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폐결핵 재발이고 폐렴도 동반됐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폐 양쪽에 염증이 있습니다. 또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15.2밖에 안 됩니다. 정상은 18.5 이상입니다. 입원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합니다. 결핵약 투여하고 항생제 투여하고 영양 공급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주면 대략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일 겁니다. 건강보험 적용하면요. 만약 건강보험이 없으면 8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있을까요? 제가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부터 보험료 못 내서 자격 정지됐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800만 원 이상 나올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입원하고 나서 알 수 있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철민 씨가 낼 수 없어요. 그냥 약만 처방받고 갈게요. 안 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로는 약만으로 안 됩니다. 입원 치료가 필수입니다. 지금 몸무게가 38kg 밖에 안 됩니다. 키가 158cm인데 말이죠.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입원시켜주세요. 제가 비용 부담하겠습니다. 은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철민 씨.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은주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주 씨, 돈보다 생명이 중요해요. 지금 입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 말씀이 맞습니다. 입원하세요. 그럼 지금 입원 수속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은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원무과로 가서 입원 보증금을 냈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은주는 6인실에 입원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은주는 피곤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 이제 좀 쉬어요. 치료 잘 받고 건강 회복해요. 은주는 눈을 뜨고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철민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긴요. 당연한 거예요. 그나저나 은주 씨 짐은 어디 있어요? 어젯밤에 명동역에 두고 온 비닐봉지 2개예요. 은주 얼굴이 굳었습니다. 짐. 거기 다 있어요. 제 전부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부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 몇 벌이랑 이불 하나,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요. 제가 가져올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명동역 가서 찾아올게요. 은주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명동역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15분 걸렸습니다. 택시비는 7,200원이었습니다. 명동역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젯밤에 은주가 누워있던 벤치로 갔습니다.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 2개였습니다. 아무도 안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짐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한 봉지당 5kg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0시 50분이었습니다. 은주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자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짐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봉지에는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1개, 후드티 2장, 청바지 1벌, 속옷 3벌, 양말 5켤레였습니다. 모두 낡았습니다. 색이 바랬고 구멍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지에는 이불 1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파우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파우치를 열어봤습니다. 칫솔과 치약이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도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현금 13,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은주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10년 전쯤 찍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총 7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5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웃고 있었습니다. 2010년쯤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지연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11년 3월쯤일 겁니다. 세 번째 사진은 지연이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2017년 2월이었을 겁니다. 네 번째 사진은 중학교 입학식, 5번째는 중학교 졸업식, 6번째는 고등학교 입학식, 7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겁니까? 은주가 찍은 겁니까? 15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사진들이 있습니까? 지갑 안을 더 뒤졌습니다.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은주 필체였습니다.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멀리 있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보고 있어. 건강하게 잘 자라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사랑한다, 우리 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은주는 15년 동안 지연이를 몰래 보러 왔던 겁니다. 입학식, 졸업식마다 왔던 겁니다. 멀리서 사진을 찍고 갔던 겁니다. 지연이한테 다가가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봤던 겁니다. 은주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지연이한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지연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했을 텐데요. 왜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주한테 화가 났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버텼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은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은주 어머니 병원비를 함께 부담했으면 은주가 빚에 시달리지 않았을 텐데요. 1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은주한테 친정 도와주지 말라고 소리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어야 했습니다. 그럼 은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은주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철민 씨, 왜 울어요? 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요. 은주는 제 손에 들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은주 지갑에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은주 씨,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지연이를 봤어요. 몰래 봤죠. 입학식, 졸업식마다 갔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지연이한테 다가가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엄마 보고 싶어 했을 텐데요. 은주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짐이 될까 봐요. 지연이는 철민 씨랑 잘 살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면 지연이한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잖아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엄마 역할 못했어요. 양육비도 못 줬어요. 자격이 없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15년 동안 혼자 이 고통을 견뎠습니다. 멀리서 딸을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숙자가 됐습니다. 은주 씨,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이야기할게요. 엄마가 어떻게 지냈는지. 은주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지연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요? 알아야 하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걸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이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엄마 걱정하면 안 돼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 고집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게 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40분이었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반차를 냈으니 오후 1시까지는 출근해야 했습니다. 은주한테 말했습니다. 저 회사 가야 해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철민 씨. 제가 받아서는 안 될 은혜인데. 저는 은주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주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연이한테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은주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오후 3시쯤 은주한테 전화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은주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은주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철민이에요.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링거 맞고 있어요. 저녁에 갈게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냥 고마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퇴근했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편의점에 들러서 과일과 빵을 샀습니다. 총 1만 5천 원어치였습니다. 은주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7시 10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은주 병실로 갔습니다. 6인실 3번 침대였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없었습니다. 이불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화장실에 간 걸까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3번 침대 환자 어디 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김은주 환자요. 오후 2시 30분에 퇴원하셨는데요. 퇴원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퇴원했어요? 본인이 퇴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만류했는데 계속 퇴원하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자해 퇴원 서류 쓰시고 나가셨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짐 챙겨서 나가셨어요. 저는 황급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은주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번을 걸었습니다. 계속 연결이 안 됐습니다. 6번째 걸었을 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명동역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7시 40분이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은주가 있던 벤치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역 구석구석을 다 봤습니다. 은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무원한테 물었습니다. 50대 여자 못 봤냐고, 검은 비닐봉지 2개 들고 있었다고. 영무원은 못 봤다고 했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으로 갔습니다. 거기도 없었습니다. 시청역, 종강역, 종로 3가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3시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은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 10시 50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일까요? 아니면 저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일까요?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출근 전에 다시 명동역에 갔습니다.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은주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갔습니다. 일하는 동안 계속 은주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명동역에 갔습니다. 또 없었습니다. 퇴근하고도 갔습니다. 밤 9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은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까지 갔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은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11월 17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은주를 못 찾았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은주를 입원시켰는데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강압적이었나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부장, 요즘 무슨 일 있나? 일에 집중 못하는 것 같던데.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은주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자고 있을까요? 밥은 먹고 있을까요? 병원 링거도 다 못 맞았는데 몸은 괜찮을까요? 화요일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후 7시 30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지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아, 왜 여기 있어? 기숙사 아니고. 아빠. 지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연이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은주였습니다. 지하철역 벤치에 누워있는 은주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명동역에서 자고 있었대요. 친구가 신기해서 찍었대요. 그런데 아빠, 이 사람 누구예요? 왜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계속 물었습니다. 아빠, 이 사람 엄마 맞죠? 엄마가 노숙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빠는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지연아. 저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이건 복잡해. 아빠가 설명할게. 지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이렇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명동역에서 은주를 만난 것, 병원에 입원시킨 것, 은주가 도망간 것, 3일 동안 찾아다닌 것,
지연이는 울면서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찾아야 해요. 같이 찾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찾자. 다음 날 수요일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지연이도 학교 수업을 빠졌습니다. 우리는 아침 8시부터 지하철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명동역, 을지로 입구역, 시청역, 종각역, 종로 3가역,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 오후 2시쯤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 4호선 승강장 끝에서 은주를 발견했습니다. 계단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2개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어나서 도망가려 했습니다. 지연이가 달려갔습니다. 은주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지연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은주가 무너졌습니다. 지연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둘이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주와 지연이 곁으로 갔습니다. 은주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주 씨, 이제 그만 도망가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짐이에요. 지연이한테 패가 돼요. 지연이가 은주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패가 아니에요. 엄마예요. 제 엄마라고요. 은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은주 짐을 들었습니다. 가요. 일단 따뜻한 데 가서 밥 먹어요. 우리는 역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칼국수 3인분을 시켰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지연이는 은주 옆에 앉아서 계속 은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제 집으로 가요. 빈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지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너무 패가 돼요. 엄마.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제발 우리 말 들어요. 은주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제 집으로 갔습니다. 오후 5시 20분이었습니다. 은주를 2층 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와 옷장이 있었습니다. 은주 씨, 여기서 지내요. 제가 말했습니다. 씻고 쉬어요.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주가 우리 집에 온 지 5일이 지났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은주는 2층 빈방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이틀은 거의 자기만 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부터 은주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지연이가 사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연이가 이마트에서 옷을 샀습니다. 후드티 3장, 청바지 2벌, 속옷 5벌, 양말 10켤레. 총 12만 원어치였습니다. 은주는 옷을 받고 울었습니다. 새 옷을 입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이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좋은 것만 있을 거예요. 넷째 날, 저는 은주를 다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명동성 모병원 같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의사가 은주를 진찰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졌네요. 하지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합니다. 통원 치료로 바꾸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오세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결핵약 3종류, 항생제 2종류, 영양제 1종류였습니다. 한 달치 약값이 18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냈습니다. 은주는 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가 말했습니다. 철민 씨, 제가 일자리 구할게요. 돈 벌어서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은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건강 회복이 먼저예요. 다섯째 날인 오늘 저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오후 3시에 집으로 왔습니다. 은주가 거실에서 지연이 어릴 때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책장에서 꺼낸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 뭐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 앨범이요. 제가 못 봤던 사진들이 많아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저는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앨범을 같이 봤습니다. 지연이 돌 사진, 이돌 사진, 삼돌 사진이 있었습니다. 은주가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이 정말 예뻤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은주 씨도 이 사진들에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지연이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은주가 지연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연이 낳고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민 씨, 제가 하나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저희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분 뒤 내려왔습니다. 손에 낡은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요. 제가 15년 동안 쓴 거예요. 저는 노트를 받았습니다. 표지에 지연이 성장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2010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5년치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10년 5월 20일. 이혼한 지 8일째. 오늘 지연이 유치원 앞에 갔어요. 멀리서 봤어요. 지연이가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엄마 없어도 잘 지내네요.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7월 3일. 지연이 어린이집 운동회 날이에요. 멀리서 봤어요. 철민 씨가 지연이 응원하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달리기에서 3등 했어요. 철민 씨가 지연이 안아줬어요. 부러웠어요. 저도 안아주고 싶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2011년 3월 2일. 지연이 초등학교 입학식이에요. 교문 앞에서 봤어요. 교복 입은 지연이 너무 예뻐요. 사진 찍었어요. 30m 떨어진 곳에서요. 지연이한테 들키지 않게요. 2013년 5월 8일.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또 돈 빌렸어요. 1천만 원이요. 이자가 한 달에 28만 원이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지연이 보면 힘이 나요. 오늘도 학교 앞에서 지연이 봤어요. 친구들이랑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20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지연이네 집 앞에 갔어요. 창문으로 불빛이 보였어요. 지연이가 케이크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랑 철민 씨랑 셋이서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30분 동안 밖에서 봤어요. 추웠지만 괜찮았어요. 2017년 2월 10일. 지연이 초등학교 졸업식이에요.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서 봤어요. 지연이가 졸업장 받았어요. 박수 쳤어요. 소리 안 나게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못 키웠는데 이렇게 잘 컸어요. 2020년 2월 14일. 지연이 고등학교 졸업식이에요. 이번에도 멀리서 봤어요. 지연이가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있었어요. 예뻐요. 이제 대학생이 될 거예요.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제가 도와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미안해요, 지연아. 2023년 7월 3일. 오늘 지연이 대학교 앞에서 봤어요. 친구들이랑 카페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카페 밖에서 10분 동안 봤어요. 지연이 웃는 모습 보니까 기뻐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아파요. 기침이 심해요.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0월 8일. 오늘도 지연이 학교 앞에 갔어요. 버스비가 없어서 3시간 걸어갔어요. 지연이 봤어요. 친구랑 걷고 있었어요. 건강해 보여요.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힘들어요. 몸이 안 좋아요. 지하철역에서 자고 있어요. 하지만 지연이만 잘 지내면 돼요. 엄마는 괜찮아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15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지연이를 보러 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생일 때마다 왔습니다. 총 360번 넘게 왔습니다. 은주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이가 제 딸이니까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해도 딸이에요. 엄마니까요. 멀리서라도 지켜봐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저는 은주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15년 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어야 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철민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친정에 돈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철민 씨 화낼 만했어요. 이혼도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아프셨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제가 이해했어야 했어요. 우리 둘이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오후 6시 20분이었습니다. 학교 수업 끝나고 온 것입니다. 지연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봤습니다. 아빠, 엄마, 왜 울어요? 지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연이는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노트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15년 동안 내 모습 보고 쓴 일기야. 지연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5분 뒤 지연이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렇게 지켜봤어요. 15년 동안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은주가 지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옆에 없어서 미안해. 지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항상 제 옆에 있었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셋이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은주가 우리 집에 온 지 35일째였습니다. 은주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무게가 38kg에서 44kg으로 늘었습니다. 6kg이 증가한 것입니다. 얼굴에도 살이 올랐습니다. 백발도 줄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폐결핵이 많이 호전됐다고 했습니다. 폐렴도 완치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3개월만 더 치료받으면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은주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도 했습니다. 빨래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말렸습니다.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계속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매일 은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왔습니다. 은주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5년 동안 못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12월 15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은주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철민 씨, 저 일자리 구하고 싶어요. 계속 신세만 질 수 없어요. 돈 벌어서 병원비랑 생활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안 나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승낙했습니다. 은주는 3일 동안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집 근처 마트 계산원, 카페 직원, 식당 보조 등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52세 나이에 15년 경력 공백이 있으니 쉽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은주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분식집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근무였습니다. 주방 보조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은주가 기뻐했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도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12월 22일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대학 친구 3명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지연이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여자친구 2명, 남자친구 1명이었습니다. 모두 20세였습니다. 지연이 같은 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에요. 지연이가 소개했습니다. 은주는 거실에서 친구들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엄마예요. 밝게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가 준비한 간식을 내왔습니다. 과일, 떡, 음료수였습니다. 친구들이 앉아서 먹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하세요. 이따가 저녁도 먹고 가요. 한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랑 닮았다. 특히 눈이랑 코.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그쵸? 다들 그렇게 말해요. 은주도 웃었습니다. 다른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가 항상 엄마 자랑하거든요. 오늘 드디어 뵙게 됐네요. 은주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해요. 지연이 친구들 잘 부탁해요. 남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직업이 뭐세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분식집에서 일해요. 15년 만에 다시 일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박수 쳤습니다. 대단하세요. 은주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연이 친구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15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딸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저녁 6시, 은주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나물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식사 중에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어렸을 때 어땠어요? 은주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5살까지 엄마랑 살았는데 한 번도 떼쓰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저 5살 때 부모님 이혼하셨거든요. 그 뒤로 엄마랑 떨어져 살았어요. 15년 동안요.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진짜요? 그럼 최근에 다시 만난 거예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에 다시 만났어요. 엄마가 많이 힘들게 사셨어요.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가 지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친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15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어요. 청소 일도 했어요. 제 어머니가 아프셨거든요. 병원비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한동안 노숙 생활도 했어요. 친구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철민 씨가 저를 찾아줬어요. 병원에 데려가지고 치료받게 해줬어요. 지연이도 다시 만났고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 친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힘드셨을 텐데. 은주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지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지연이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은주도 지연이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친구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친구들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은주는 만류했지만 친구들이 고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할게요. 맛있는 밥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후 9시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언제든 오세요. 친구들이 나간 뒤 지연이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셨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게. 저도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정말 잘하셨어요.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은주가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철민 씨. 철민 씨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 씨가 강해서 가능한 거예요. 15년을 버텼잖아요.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2층 제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12월 겨울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은주는 지하철역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집 거실에서 웃고 있습니다. 지연이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로서 당당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엄마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전철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재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입니다. 지연이를 위한 가족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은주가 일을 시작합니다. 분식집에서 5시간 일할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은주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5월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은주가 우리 집에 온 지 188일째였습니다. 반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 총 78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은주는 번 돈으로 제게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줬습니다. 6개월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고집했습니다. 신세 졌으니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은주는 옷을 샀습니다. 화장품도 샀습니다. 지연이한테 선물도 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딸한테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지연이 생일이 3월 15일이었습니다. 은주가 2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습니다. 지연이가 울며 좋아했습니다. 은주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무게가 48kg까지 늘었습니다. 4kg이 더 증가한 것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19.2가 됐습니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기침도 거의 안 했습니다. 3월에 병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결핵 완치 판정입니다. 이제 약도 안 먹어도 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학점 4.2였습니다. 만점이 4.5였습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매일 저녁 지연이 고민을 들어줬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은주한테 카네이션을 달아줬습니다. 저한테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우리 셋을 데려갔습니다. 한식당이었습니다. 코스 요리였습니다. 1인당 8만 원이었습니다. 총 24만 원을 지연이가 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행복해요. 은주가 울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이가 우리를 아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은주와 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었습니다. 지연이를 위한 부모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4월 말 은주가 제게 말했습니다. 철민 씨, 저 독립하고 싶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여기 불편해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편해요. 하지만 제 공간이 필요해요.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은주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지냈지만 자기 집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집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빌려줬습니다. 은주는 매달 갚겠다고 했습니다. 5월 15일 은주가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생필품 뿐이었습니다. 지연이와 제가 도와줬습니다. 3시간 만에 이사가 끝났습니다. 은주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된 집이에요. 너무 좋아요. 지연이가 은주를 안았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이사한 뒤에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은주가 요리를 해왔습니다. 지연이와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23일이었습니다. 은주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철민 씨, 오늘 저녁에 제 집으로 오세요. 지연이도 불렀어요. 특별한 저녁 준비했어요. 오후 7시 지연이와 함께 은주 원룸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은주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식탁을 봤습니다. 잡채, 불고기, 김치전,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은주가 3시간 동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둘러앉아 식사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집들이 하는 날이에요. 15년 동안 제대로 된 집이 없었거든요. 오늘이 진짜 제 시작이에요. 지연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은주 씨 정말 축하해요.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창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5월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7개월 전에 제가 지하철역에서 잠들어 있었죠.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철민 씨가 저를 찾아줬어요. 병원에 데려가줬어요. 지연이도 다시 만났어요. 지연이가 은주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밝았습니다. 7개월 전 명동역에서 은주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아팠지만 이제는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부모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저는 후회를 조금이나마 덜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밤 9시 저희는 은주 집을 나왔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5분 거리였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5월 밤하늘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저는 지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지연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7개월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은주를 만난 것이 어제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니까요. 은주와 지연이와 저.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지하철역에서 잠들어 있던 여인은 이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과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은 2026년 11월입니다. 은주를 만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몸무게는 51kg이 됐습니다. 지연이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내년 2월이면 졸업합니다. 취업도 정해졌습니다. 대기업 인사팀에 합격했습니다. 은주가 딸 취업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셋은 경기도 파주에 갔습니다. 은주 어머니 묘를 찾아갔습니다. 은주가 어머니한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지연이도 잘 크고 건강도 회복했어요. 걱정 마세요. 지연이도 저랬습니다. 외할머니 처음 뵙습니다. 엄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 명동역에서 은주를 발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던 그녀가 15년 전 제 아내였습니다. 지연이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혼자 버텨온 강한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연이를 위한 부모입니다. 매주 일요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차례를 지냅니다. 가족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주는 아직 빚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니까요. 어제 저녁 은주가 말했습니다. 철민 씨, 1년 전에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철민 씨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 씨가 강해서 버틴 거예요. 지연이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잠들어 있던 여인은 이제 웃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5년의 시간이 아팠지만 1년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할 시간입니다.